당신은 아침 식탁에 앉아 유리컵에 담긴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빛을 통과하는 주황빛 액체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달콤한 향이 코끝을 자극하고 첫 모금이 목을 적실 때 당신은 분명 상쾌함과 활력을 얻는 것처럼 느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과일 주스를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왔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단맛, 비타민이 가득하다는 광고 문구,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까지. 그래서 주스 한 잔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한 잔이 65세 이후의 혈당에는 숨겨진 폭탄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일 주스 속에는 과일의 좋은 성분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유질은 사라지고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당분만 농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을 조절하는 몸의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주스라도 청년기에 비해 훨씬 큰 충격을 줍니다. 흥미로운 연구에서는 오렌지 주스를 마신 노인의 혈당이 식후 30분 만에 급격히 상승하고 두세 시간 뒤에도 안정되지 못한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주스를 피하라는 차원을 넘습니다. 당신이 매일 무심코 마시는 음료가 혈당을 얼마나 요동치게 하고 그 결과로 심장, 뇌, 신장까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가려 합니다. 동시에 단맛을 포기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숨겨진 혈당 폭탄의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 이 말은 아마 당신도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익숙한 문장일 겁니다. TV 광고에서는 늘 싱그러운 과수원과 웃는 가족이 등장하고 의사 인터뷰에서는 하루에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라는 조언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일을 건강의 대명사로 받아들였고 주스 역시 과일에서 나온 것이니 당연히 몸에 좋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몸은 더 이상 젊을 때의 몸이 아닙니다. 노화로 인해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은 줄어들고 근육량도 감소하면서 혈당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같은 주스 한 잔을 마셔도 몸이 쉽게 처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속도와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스 속 당분은 피 속에서 더 오래 머물며 혈당을 과도하게 흔들어 놓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실제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는 단 걸 좋아하지 않아요. 주스나 과일 정도만 먹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혈액검사 수치를 보면 공복 혈당이 경계선 이상으로 올라가 있거나 당화혈색소가 이미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됩니다. 이때 저는 다시 묻습니다. 주스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대부분은 아침마다 혹은 점심 대용으로 한 컵씩 드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달콤한 음식을 즐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매일 혈당 폭탄을 섭취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또 다른 착각은 과일 주스에는 비타민이 많으니 몸에 해롭지 않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비타민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타민은 정작 섬유질과 함께 과일 원형에서 먹을 때 흡수율이 더 좋고 주스로 갈아버리면 상당 부분 파괴되거나 농도가 희석되기도 합니다. 결국 남는 건 대부분 당분이고 노인의 몸에는 이 당분이 가장 큰 적이 됩니다. 학계에서도 아직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과일 주스도 100% 천연이라면 하루 한 컵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노인에게는 같은 한 컵이 훨씬 큰 대사적 부담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 저는 매일 눈으로 확인합니다. 주스를 자주 드시는 분일수록 혈당 관리가 어렵고 합병증 위험도 빠르게 커진다는 사실을요. 여기서 저는 당신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다는 말은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 노인에게는 해로울 수 있고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과일 주스입니다. 이 깨달음만으로도 당신의 혈당 관리에는 커다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혈당은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잔잔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지만 갑작스러운 큰 파도가 몰아치면 몸은 당황하게 됩니다. 당신이 과일 주스를 한 잔 마시는 순간 그 달콤한 액체 속 당분은 소화기관을 거의 거치지 않고 빠르게 혈관 속으로 흘러듭니다.
불과 15분에서 30분 만에 혈당은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치솟기 시작하지요. 이때 몸은 긴급하게 췌장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빨리 인슐린을 보내라. 인슐린이란 호르몬은 마치 경찰관처럼 혈관 속에서 설탕 분자를 잡아 세포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 경찰관의 수가 줄고 움직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혈당 곡선은 청년기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데에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마치 한번 큰 파도가 몰려온 뒤 바다가 한동안 요동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심장은 더 빠르게 뛰어야 하고 혈관 내벽은 끊임없이 당분에 노출되어 손상됩니다. 실제로 고혈압, 뇌졸중, 심장 질환의 위험 인자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 뒤 갑자기 떨어질 때 당신은 극심한 피로감이나 졸음을 느끼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다시 단 것이 당겨서 또 다른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이런 경험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2시간쯤 지나면 눈이 감기고 손발이 무거워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해 보니 주스를 마신 직후 혈당은 정상 상한선을 훌쩍 넘었고 2시간 뒤에는 급격히 떨어져 저혈당 증상 비슷한 상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단순한 피곤함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혈당 곡선의 큰 파도에 몸이 휘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혈당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반복될 경우 혈관이 손상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된다는 점은 이미 많은 의학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즉, 단순히 순간의 혈당 상승이 아니라 그 파도가 매일 몰려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혹은 매 끼니마다 주스 한 잔이 이런 파도를 만든다면 당신의 혈관과 장기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손상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혈당 곡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은 분명히 그 흔들림을 기억합니다. 이 곡선을 잔잔하게 유지하는 것이 노년 건강의 핵심이며 바로 여기서 과일 주스가 가장 큰 방해꾼 중 하나로 등장합니다. 당신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을 때와 사과 주스를 한 컵 마실 때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사과 자체에는 껍질과 과육의 풍부한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당분이 혈관으로 급히 흘러들어가는 속도를 늦추어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같은 사과라도 씹어 먹을 때와 주스로 마실 때는 혈당 반응이 천지 차이인 것이지요. 문제는 주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섬유질이 대부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껍질은 버려지고 과육도 체에 걸러지고 남는 것은 액체 속의 당분과 약간의 비타민뿐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사과의 순수한 영양만 담긴 듯하지만 실은 혈당 조절에 꼭 필요한 속도 조절 장치가 빠져버린 상태인 셈입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났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치아가 약해서 과일을 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 사과 주스를 갈아 마십니다. 겉보기에 참 합리적이고 건강해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꾸준히 높아져 있었고 당화혈색소 역시 정상 범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결국 원인은 매일 마시는 주스였습니다. 섬유질 없이 당분만 들어간 액체가 몸을 계속 자극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은 같은 양의 과일이라도 주스로 만들면 훨씬 더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 보통 사과 2~3개가 필요합니다. 즉, 씹어서 먹으면 배부름 때문에 1개 정도에서 멈췄을 과일을 주스로는 단숨에 2~3개 분량의 당분을 들이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는 과일 주스도 적당량은 괜찮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노인의 몸은 이미 혈당 조절 장치가 약해져 있고 이때 섬유질이 사라진 주스를 마시면 혈당 곡선이 가파르게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씹을 수 있는 과일은 꼭 씹어서 드세요. 씹는 과정 자체도 소화기관을 준비시키고 포만감을 주며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씹는 즐거움과 함께 섬유질의 도움을 받는 것이야말로 과일의 진짜 혜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섬유질이 사라지는 순간 과일은 더 이상 같은 과일이 아닙니다. 건강의 상징이던 과일이 오히려 당신의 혈당을 위협하는 술수로 변하는 것이지요. 이 단순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른이 갓 넘은 남성분이셨는데 늘 활기차게 보였고 나는 당뇨 걱정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오셨을 때 표정이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이미 경계치를 넘었고 당화 혈색소 역시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단 것도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분은 진심으로 당황해 하셨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여쭈었습니다. 밥은 적당히 드셨고 야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드셨다는 과일 주스 한 잔. 그분은 치아가 약해져서 과일을 씹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과와 배를 갈아 아침마다 한 컵씩 드셨는데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혈당 변화를 설명드리며 주스를 그대로 마셨을 때 혈당 곡선이 얼마나 가파르게 솟구치는지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직접 수치를 확인한 뒤 크게 놀라셨습니다. 주스를 마신 직후 혈당은 순식간에 180mg/dl 이상 치솟았고 두세 시간이 지나도 130mg/dl 이하로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전 내내 피로감과 졸음을 호소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혈당 변동 때문이라는 걸 직접 느끼신 것이지요. 그럼 저는 이제 뭘 마셔야 합니까? 그분이 묻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씹을 수 있는 만큼만 과일을 드시고 물이나 보리차로 갈증을 해결하십시오. 주스는 특별한 날에 소량만 즐기세요.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혈당 수치는 확연히 안정되었습니다. 주스를 끊고 대신 물을 많이 드셨고 조금씩 걷는 습관도 더해지면서 몸 전체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본인 스스로 아침마다 주스를 마실 때보다 오히려 더 힘이 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한 환자분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주스 한 잔쯤은 괜찮다는 작은 습관이 노인의 혈당과 건강을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당신도 혹시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아침마다 주스 한 잔이라는 생활을 다시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건강의 방향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과당입니다. 과당은 자연 속에서 과일에 들어있는 단맛 성분이지만 우리 몸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처리됩니다. 일반적인 포도당은 근육과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곧바로 사용하지만 과당은 대부분 간에서 대사됩니다. 즉, 주스를 통해 많은 양의 과당을 섭취하면 간이 그 부담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셈이지요. 65세 이후의 몸은 간 기능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과당을 처리하는 효소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나이가 들면 그 속도와 효율이 둔화됩니다. 이때 과당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간은 과도하게 지방을 쌓기 시작합니다. 결국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거나 심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간경변이나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자주 보는 사례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술은 거의 안 마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라고 하네요.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지방간이 생기는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일 주스와 단 음료입니다. 본인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마셨지만 실제로는 간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학계의 시각은 조금 갈립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자연에서 얻은 과당은 정제당보다 해롭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은 과당의 대사 과정 자체가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특히 노인에게는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실제 환자들을 통해 후자의 의견에 더 공감합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 있던 분들이 주스를 끊고 나면 서서히 간 수치가 정상화되는 경우를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과당은 포만감을 잘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포도당은 뇌에 신호를 보내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스를 마셔도 쉽게 배가 부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결국 혈당뿐 아니라 체중, 지방간, 대사증후군까지 모두 연쇄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이쯤에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과당은 우리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손님입니다. 특히 주스로 들어오면 간이 제일 먼저 무거운 짐을 지게 되지요. 단순히 혈당 관리만이 아니라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스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과일의 단맛을 즐기고 싶다면 꼭 통째로 씹어서 드십시오. 씹는 동안 뇌가 포만감을 느끼고 섬유질이 과당의 흡수를 늦추며 간도 무리 없이 그 양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간은 이미 수십 년간 묵묵히 일을 해온 장기입니다. 이제는 그 간을 지켜주는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과일 주스에 대해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부 의사와 영양학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100% 천연 주스라면 하루 한 컵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타민과 미네랄을 얻을 수 있지요. 실제로 젊은 세대나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몸을 직접 진료하는 제 경험으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의 몸은 이미 대사 능력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같은 양의 주스를 마셔도 혈당과 간이 받는 충격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게다가 환자분들 중에는 한 컵에서 멈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거나 식사 대용으로 두세 컵을 마시는 경우, 이때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적당량의 범위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한 번은 학회 자리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노인 환자에게도 천연 과일 주스를 권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교수님은 곧장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건 젊은 사람 기준의 연구 결과일 뿐이다. 노인의 췌장과 간은 이미 30, 40% 이상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주스를 같은 방식으로 권하는 것은 위험하다.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저는 후자의 주장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현장에서 매일 환자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의사로서 주스를 즐겨 마시는 어르신일수록 혈당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과일 주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연구 대부분이 서양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서양에서는 아침 식사로 빵과 치즈, 햄과 함께 작은 잔의 오렌지 주스를 곁들이는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어르신들은 보통 주스를 큰 컵에 마시거나 식사 대신 대용으로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연구 결과와 현실의 괴리를 만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구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몸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보면 주스를 마신 뒤 혈당 곡선이 얼마나 크게 출렁이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어떻든 몸이 보내는 신호가 가장 솔직한 답입니다. 과일 주스에 대한 의사들의 시선은 엇갈리지만 당신의 선택은 분명해야 합니다. 괜찮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당신의 몸이 이미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생활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건강한 노후와 불안한 노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달콤한 맛을 완전히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 동안 과일과 주스를 즐겨온 분들에게 이제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라고만 말한다면 그 말은 현실에서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환자분들께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같은 달콤함을 느끼되 혈당을 급등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지요. 첫 번째 대안은 통째로 씹는 과일입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대신해 작은 귤 두세 개를 직접 씹어 드시면 됩니다. 섬유질이 함께 들어와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며 포만감도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물에 과일을 띄운 인퓨즈드 워터입니다. 얇게 썬 레몬, 오이, 사과 조각을 물에 담가두면 은은한 향과 맛이 배어 나옵니다. 당분은 거의 없으면서도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지요. 갈증 해소에는 주스보다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곡물차나 허브티입니다. 보리차, 옥수수염차, 국화차처럼 전통적으로 한국인에게 친숙한 차들은 카페인이 없거나 적고 혈당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은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오히려 속이 편안해지고 잠자리도 한결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량의 견과류와 함께 먹는 간식법입니다. 혹시 단맛이 당길 때는 과일을 조금만 섭취하고 대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곁들이면 당분 흡수가 늦어집니다. 견과류의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주지요. 제가 지도했던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사과 주스를 마시던 습관을 사과 반 개 플러스 따뜻한 보리차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하다고 느끼셨지만 몇 주 지나자 몸이 한결 가볍고 속이 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주스를 마시면 오히려 몸이 무겁게 느껴져요. 몸이 스스로 건강한 변화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학자들의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퓨즈드 워터에 넣은 과일도 결국 당분이 녹아나온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실제 측정해 보면 그 양은 주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즉, 현실적인 대안으로 충분히 안전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핵심은 완전히 끊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대체하느냐입니다. 달콤함을 즐길 권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혈당을 지킬 수 있는 선택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혈관과 간을 지키고 매일의 활력을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이 과일 주스를 특별히 좋아하는 데에는 단순한 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문화와 세대의 기억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19만 6070년대 한국이 아직 풍요롭지 않던 시절에 과일은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사과 한 개, 배 한 개를 손주들과 나누어 먹던 기억은 소중한 행복의 상징이었지요. 그러다 8090년대에 들어 과일 주스가 대중화되면서 주스는 근사하고 세련된 음료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꼭 주스를 내오던 풍습, 명절 선물 세트에 빠지지 않던 주스 세트는 곧 정성과 환대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때문에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주스를 마실 때 단순히 갈증 해소가 아니라 추억과 따뜻함을 함께 느끼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꼭 사과 주스를 따라줘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보며 저도 한 잔 마시면 괜히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이처럼 주스는 가족과 정서적 유대의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 반드시 좋은 건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주스를 마실 때 떠올리는 즐거움은 진심이지만 몸속에서는 혈당이 치솟고 간이 힘겹게 과당을 처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화적 맥락이 논의되곤 합니다. 서양의 연구에서는 주스 섭취가 대체로 작은 잔을 기준으로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큰 컵으로 가득 채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밥 대신 주스 한 컵이라는 식사 대체 습관까지 생기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주스를 둘러싼 습관과 문화가 문제입니다.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시되 몸에는 더 나은 방법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예컨대 손주와 함께 주스를 나누는 대신 귤을 까서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추억은 지켜지면서도 혈당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당신의 세대가 지켜온 문화와 습관을 존중하는 동시에 지금의 몸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더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한 노후의 지혜입니다. 주스를 끊거나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금세 반응을 보여줍니다.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피로감의 감소입니다. 아침마다 주스를 마시던 분들이 끊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오전 내내 눈이 덜 감기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이는 혈당 곡선이 잔잔해지면서 뇌와 근육이 일정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체중 관리입니다. 과일 주스를 줄이면 하루 섭취 칼로리가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주스 한 컵에 들어있는 당분은 밥 한 공기에 맞먹기도 하는데 이를 피하면 체중이 2kg씩 서서히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전 단계 환자분들이 주스를 끊은 뒤 별다른 운동을 더하지 않아도 몇 달 사이에 허리둘레가 줄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간 건강 역시 빠르게 개선됩니다. 지방간이 있던 분들이 주스를 끊고 나서 간 수치, AST, ALT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는 과당 부담이 줄면서 간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된 덕분입니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과일 주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주스 한 컵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의 수치를 직접 확인해 온 제 경험으로는 주스를 줄였을 때의 변화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강조합니다.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분은 이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운동을 더해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렸고, 어떤 분은 약을 줄이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곧 큰 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스를 줄이는 단순한 선택이 혈당 안정감, 건강, 체중 관리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삶을 한결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싸움일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주스를 줄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혼자 결심해서 끊으려 하면 며칠은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손이 주스병으로 가곤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 손주와 함께 우리 가족 건강 습관으로 바꾸면 훨씬 쉽고 즐겁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사과 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당뇨 전 단계, 아내분은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지요. 제가 주스 대신 귤을 함께 까서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밋밋하다며 시큰둥하셨지만 손주가 놀러와서 귤을 까주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귤을 나누며 웃는 시간이 생겼고, 그 뒤로 자연스레 주스는 식탁에서 사라졌습니다. 몇 달 뒤 다시 검진을 했을 때 남편분의 혈당은 내려갔고 아내분의 혈압도 한결 안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주스를 줄이기 힘들어 하셨는데 딸이 매주 찾아올 때마다 인퓨즈드 워터를 만들어 드리며 함께 마셨습니다. 엄마, 이제 주스 말고 이거 어때요? 라고 권하며 수박 조각을 넣은 물을 선물한 것이지요. 그분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쉽게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결국 몇 달 후 혈당 수치가 뚜렷하게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은 혼자보다 함께 지켜갈 때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작은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마다 주스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자, 손주와 함께 귤을 까먹자 같은 단순한 실천도 좋습니다. 서로를 지켜보며 응원하는 힘은 생각보다 크고 나 자신을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가 항상 따라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족들은 여전히 주스가 뭐가 나쁘냐라며 고개를 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몸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설득 방법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수치나 검진 결과를 함께 확인하면 가족들도 점차 아, 정말 차이가 있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당신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과도 직결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켜가는 습관으로 주스가 아닌 새로운 대안을 공유하며 노후를 한결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마치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걸어온 세월 속에는 수많은 음식과 습관이 함께 있었지요. 어린 시절에는 귀하디기한 과일을 아껴 먹었고 중년에는 일과 속에서 갈증을 달래며 주스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5세 이후의 몸이 그동안의 습관에 대해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혈당의 작은 흔들림, 간의 미묘한 피로감, 아침마다 느껴지는 무거움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스를 멀리하는 작은 선택만으로도 몸은 곧바로 변화를 보여줍니다. 혈당이 잔잔해지고 아침의 피로가 줄어들며 간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내린 사소한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큰 약을 바꾸지 않아도, 복잡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단지 컵에 담긴 음료를 바꾸는 것만으로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배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만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을 지켜낸 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주스를 마시던 습관을 물이나 차로 바꾸고 손주와 함께 과일을 나누는 작은 장면이 쌓여서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의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훨씬 가볍고 혈당 수치가 안정되어 의사에게 칭찬을 듣는 순간
손주와 산책을 나서며 숨이 덜 차는 기쁨. 모두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현실적인 미래입니다. 이제는 주스를 따르던 손을 잠시 멈추고 물 한 잔을 고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소한 선택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살리는 길입니다. 당신의 세월은 아직도 길고 그 길 위에는 건강한 웃음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